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기사의 바로 첫 번째 과목인 소방원론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방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소방원론에서 이제 고득점을 하셔야 1차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원론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강의를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숙지를 하신다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원론은 총 5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자, 먼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바로 연소이론. 자, 연소론이 첫 번째 파트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소론을 배운 다음에, 이제 화재 이론을 배울 겁니다. 화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에는 바로 소화 약제와 소화 방법에 관련된 소화론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볼 것이고, 소화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 바로 피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배우는 바로 피난에 관련된 자, 내용을 공부하시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에서 바로 이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배우는 바로 건축 방재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을 자, 배우시면 이제 소방 원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연소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연소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연소의 정의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죠. 연소의 정의.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연소라는 것은, 자, 가연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며 급격히 산화 반응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하죠. 산화 반응. 자, 산화 반응을 하고 반드시 열과 빛을 동반하는, 그리고 여기서 열과 빛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열과 빛을 동반하는 자, 그러한 산화 반응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바로 연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연소의 속도와 관련된 것은 바로 산화 속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소가 아닌 경우가 있죠. 자, 연소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자, 녹이 쓰는 거 있죠. 쇠못. 자, 쇠못이 자, 녹이 쓴다. 자, 녹이 쓰는 것은 이 자체는 산소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녹이 쓰는 겁니다. 즉, 이것은 녹이 쓴다라는 것은 바로 산화 반응에 자, 해당이 되지만, 자, 녹이 쓸 때, 자, 열과 빛을 발생합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쇠못에 녹이 쓴다는 것은 연소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소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이제 그 보기 문항 중에 나왔었던 것이니까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쇠못 같은 경우.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소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관계 있는 것. 자, 이것은 시험에 출제되어 있던 문항을 갖다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 현상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겠지만 그 많은 것 중에 3가지만 이렇게 교재에 담아 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부탄가스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죠? 두 번째, 황린을 공기 중에 방치했더니 불이 붙었다. 이런 것들이 다 연소 현상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다. 이게 문항에 나왔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연소의 색과 온도.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짜리. 자, 연소의 색과 온도. 자, 보시면 세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암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자, 암기하는 방법이 또 있죠. 연소의 색과 온도. 자, 앞 글자를 따서,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암적휘, 황백휘. 자, 보세요. 암, 적, 휘. 그리고 황백휘. 황백휘. 이렇게 앞 글자를 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색과 백색이 들어가는데 바로 요 앞에 5개는 적색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백색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암적색,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그냥 적색, 그 다음에 또 이제 휘적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5개는 전부 다 적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적색. 그리고 5번째는 백적색.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제 휘백색이 되는 거죠. 백색. 마지막에만 백색이 들어갑니다. 백색. 자, 이제 시험에는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암적색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진홍색이라고 합니다. 진홍색.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적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주황색이라고도 불립니다. 주황색.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요 진홍색, 주황색보다는 바로 암적색, 휘적색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위에 있는 그 용어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를 보시면 이제 색이 여기 있고, 자, 여기는 색깔이고, 그다음 온도입니다. 온도. 색에 대한 온도. 자. 암적색 같은 경우 제가 이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왼쪽에 있는 순서가 바로 온도가 낮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순위입니다. 자, 암적색부터 보시면 자, 암적색 같은 경우는 온도가 자, 700도에서 750도에 해당이 됩니다. 암적색. 자, 그 다음에 적색 같은 경우는 온도가 850도가 되겠죠. 850도. 850. 그 다음에 휘적색 같은 경우는 925도에서 바로 950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황적색 같은 경우는 바로 1100도입니다. 1100도. 그리고 백적색 같은 경우는 1200도에서 1300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휘백색 같은 경우는 가장 높죠. 온도가 바로 1500도가 되겠습니다. 1500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 글자를 따서 암적휘, 황백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좀 손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만약에 보기에서 자, 암적색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적색 그리고 휘백색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온도가 낮은 순부터 높은 순까지 적절하게 표현한 것 이걸 찾으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면 휘적색의 온도가 몇 도냐 아니면 백적색의 온도가 몇 도냐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색깔과 온도를 매치시켜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소의 색과 온도. 자, 그 다음 4번째 보시면 연소의 3요소가 나옵니다. 연소의 3요소. 자, 이것도 산업기사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연소의 3요소. 자, 연소의 3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바로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즉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료, 그죠? 쉽게 연료를 의미하는 거죠. 연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산소 공급원이죠.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은 말 그대로 산소. 그죠?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산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점화원이죠. 점화원. 그러니까 점화원 같은 경우는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 그러니까 불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점화원 이렇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해서 연소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 4개가 주어진 다음에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3가지 암기해 주시면 나머지 아닌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죠. 연소의 3요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소의 3요소에서 각각 하나씩 알아보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찍으셔서 첫 번째 가연물. 자, 가연물 한번 알아보시면. 자, 가연물은 연료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연물은. 자, 이제 가연물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것이 바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자, 가연물의 구비 조건. 여기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하기 쉬운 조건. 자, 쉬운 조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연소하기 쉬운 조건. 자, 첫 번째. 이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자,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열 전도율이 작을 것. 그래서 열 전도율이 무엇이냐면, 자, 연소가 쉽게 이루어지려면 그 열이 축적이 되어야 자,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데, 열 전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열이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분산이 돼버리면 열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 전도율은 작아야 연소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발열 반응으로 발열량이 클 것. 그죠? 발열량. 그러니까 발열량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발열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소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소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연소하기.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바로 점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점화 에너지. 이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습니까? 연소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연소하기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연소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로는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자, 산소와 친화력. 자,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그러니까 산소랑 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친한다는 것은 바로 산화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는 표면적이 넓을 것. 표면적이 넓을 것. 자, 표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와 만날 수 있는,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 상태에서 자,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표면적이 넓을 것이고 이제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연소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연소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연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연소의 반응. 자, 여기서 연소의 반응이 무엇이냐? 연소의 반응이라는 것은, 자, 연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연소의 반응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연물이 연소되고 있을 때 그 가연물로서 다른 가연물에도 연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연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연물들끼리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연소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연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일수록 연소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수분이 적을 것. 당연한 거죠. 수분이 적을 것. 그렇죠? 가연물의 수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소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연물의 구비 조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산소 공급원이죠. 산소 공급원. 자, 대표적인 산소 공급원으로는 바로 산소와 그리고 공기,
그리고 뭐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산화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특이하게 여기에 위험물.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위험한 물질인데 위험한 물질이 산소를 공급을 한다? 좀 안 맞는 말 같죠? 그죠? 자, 위험물 중에서도 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지만 미리 앞서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첫 번째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은 자,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성질이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그죠? 산화성 고체.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제1류 위험물이 산소 공급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여기서 자기 반응성 물질도 자,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은 바로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액체.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산소와 반응을. 그래서 제1류, 제5류, 제6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 질산나트륨이나 아니면 과산화나트륨. 대표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질산나트륨, 그리고 과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로는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산화수소. 자, 문제에는 이렇게 제1류, 5류, 6류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질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하셔야죠. 이렇게 물질을 암기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 지연성 가스, 뭐 조연성 가스, 연소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연소하지 않지만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도 바로 여기서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연성 가스로는 바로 산소, 그리고 불소, 그 다음 염소, 뭐 오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연성 가스도 산소 공급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참고를 보시면 자, 공기의 구성 성분이 나오죠. 공기의 구성 성분.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산업기사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공기의 구성 성분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공기에는 질소와 산소와 아르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질소와 두 번째, 산소, 그리고 아르곤이라는 자,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 자, 질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바로 78%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21%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1%, 그죠? 아르곤이 마지막 1%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 이 퍼센트라고 안 나오고 볼륨 퍼센트, 최적 백분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기체의 퍼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78의 볼륨 퍼센트.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냥 퍼센트나 볼륨 퍼센트, 즉 최적 퍼센트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도 바로 산소의 B 21%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산소의 퍼센테이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연소의 3요소 중에 세 번째로 이제 바로 점화원이 있죠. 점화원. 자, 점화원은 바로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 자, 점화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자연 발화, 그다음에 단열 압축,
그리고 세 번째 나화 및 고온 표면, 네 번째 충격 마찰, 다섯 번째 전기 불꽃, 여섯 번째 정전기 불꽃. 자, 이렇게 6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이 문제에서는 점화원이 되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점화원의 종류보다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종류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열이 바로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기화열이죠. 기화열. 다른 말로 증발열이라고 하죠. 증발열. 증발열. 두 번째로 바로 용해열. 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로서 용해열.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흡착열. 흡착할 때 발생하는 열이죠. 흡착열. 바로 요 세 가지 열은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아닌 것,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에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3가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5번. 자, 5번은 이제 연소의 4요소인데, 자, 좀 전에 연소의 3요소를 했습니다. 연소의 3요소. 자, 연소의 3요소에는 바로 가연물과 그리고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연소의 4요소 같은 경우는 자, 연소의 3요소에다가 한 가지만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입니다. 자,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추가시키면 바로 연소의 4요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연소의 4요소를 다른 말로 사면체적 요소라고 하죠. 가끔 문제에 사면체적 요소. 문제에 연소의 4요소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사면체적 요소라고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니까 안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일단 그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연소의 3요소만 있어도 연소는 이루어집니다. 자, 연소는 이루어지지만 이 연소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연소의 반응인 거죠. 연소가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연소의 3요소에다가 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추가시키면 바로 연소의 4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째 보시면, 자, 여섯 번째는 자,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가 나옵니다. 자, 가연성 가스와 그다음에 지연성 가스. 자, 여기서 가연성 가스라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가스죠. 그죠? 가연성 물질. 그리고 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연소를 도와주는, 연소를 지연시켜주는,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가 바로 지연성 가스로, 다른 말로 조연성 가스라고도 하죠. 조연성 가스. 자, 이 내용에서는 가연성 가스의 종류와 지연성 가스의 종류만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가연성 가스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수소, 그리고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 천연가스, 에탄, 암모니아, 대표적인 것도 6가지가 있고, 지연성 가스로는 이제 산소가 있고, 그다음 공기, 그다음 오존, 불소, 염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잘 구분하셔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출제 예상 문제 나왔죠?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자, 다음 중 연소와 가장 관련이 있는 화학 반응은, 자, 아까 처음 얘기했죠. 연소와 관련이 있는 반응은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했죠. 산소와 반응하는 거, 그죠?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반응이 바로 연소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 1번. 다음 2번. 자, 연소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에 부탄가스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2번, 황린을 공기 중에 방치했더니 불이 붙었다. 3번,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다. 4번, 공기 중에 노출된 쇠못이 붉게 녹이 슬었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쇠에 녹이 스는 것은 산화 반응이지만, 자, 열과 빛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보통화재에서 암적색 불꽃의 온도는 섭씨 몇 도 정도인가? 자, 암적색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색과 연소의 색과 온도에서 가장 낮은 온도였죠. 그러니까 암적색 같은 경우는 700에서 750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750도가 암적색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을 보시면 4번에 자,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의 가연물, 2번 소화 약재, 3번 산소 공급원, 4번 점화원. 바로 2번이죠.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그리고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가 연소의 3요소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을 보시면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2번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3번 표면적이 넓을 것, 4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연소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서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1번이 틀렸죠. 다음 6번. 자, 물질의 연소 시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에 탄화칼슘, 2번 과산화 나트륨, 3번 질산나트륨, 4번 압축 공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의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제3류 위험물로서 바로 여기선 산소 공급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자, 공기 중에 산소는 약 몇 볼트 퍼센트 포함되어 있는가? 산소. 자, 답은 3번이네요. 21이죠, 21. 자, 산소가 21 볼륨 퍼센트 공기 중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다음 중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의 정전기, 2번의 기화열, 3번의 전기불꽃, 그다음 4번의 마찰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죠. 기화열, 그리고 용해열, 그리고 흡착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연소에서 연쇄 반응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아까 연소의 연쇄 반응 같은 경우는 자, 연소의 3요소와 합쳐져서 바로 연소의 4요소라고 했죠. 즉 연소의 4요소는 사면체적 요소랑 같다고 했죠. 답은 2번 연소의 사면체적 요소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1번의 수소, 2번의 산소, 3번의 메탄, 4번의 암모니아. 답은 2번이죠. 산소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 가연성 물질이 아니라 바로 지연성 물질, 즉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